그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를 뭐 짧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당정청 뭐 민주당과 정부 등등이 오늘 뭐 이 의견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그랬었는데 이게 일단은 취소가 됐더라고요. 지금 여러 이슈들 중에 일단은 검찰청은 없앤다.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은 뭐 확고하다. 그렇다면 그 공소만 담당하는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이 있을 것이고 또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이 중수청을 새로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조절할 수 있는 수사위원회를 또 만든다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검찰의 보완 수사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게 이슈인 것 같고 그리고 중수청을 지금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이 민주당 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행안부에 경찰도 있고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또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중수청까지 들어가면 또 너무 이쪽으로 힘이 쏠리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김정환 변호사에게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중수청 행안부로 가는 것은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에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시점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만들어진 이후에 법무부 산하의 그 두 기관 중수청과 공소청이 같이 있을 때 이것이 그러면은 나중에는 업무의 효율성 이야기를 하면서 합쳐질 가능성, 그렇지.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수사 능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수사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개별적 사건에서 검사들이 돋보인 수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 개별적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뭉개버리거나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다시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능력을 어떻게든지 유지해야 한다라는 논의는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예, 그거는 이제 검찰을 자,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잘할게라는 어떤 검찰의 다짐 같은 건데 이거를 놔뒀다가는 과거의 어떤 경험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이제 기소 수사 분리를 아주 그 명확하게 처리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예. 법무부의 그 두 기관이 함께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남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중수청의 그 뭐 법무부냐 행안부냐 이 이슈가 지금 일단은 우선인 것 같아요. 그게 보면 국회에는 법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민영배 의원안하고 저기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안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보면 민영배 의원안은 행안부에 두는 거고 황운하 의원안은 법무부에 두는 건데 예. 이게 황운하 의원안은 1년 전에 발의된 법안이거든요. 2023년 8월. 근데 보니까 황운하 의원 보니까 최근에 얘기 보면은 약간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요새 사실 저거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전제로 한 것인데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렵지 않겠느냐 된 것 같아서 아마도 어쨌든 국회에서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의 입장은 행안부 안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아까 김종환 변호사 말한 것처럼 행안부로 갔을 때는 어쨌든 사회자랑 말씀하셨듯이 뭐 수사 권한의 집중, 또 위험하죠 당연히. 예. 그럼 그러면은 또 다른 미래 법무부가 될 것이냐, 법무검찰이 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한쪽은 법무부 되면 수사와 기소라는 분리가 이번 검찰 개혁의 대원칙인데 이게 국민들이 법무부가 다 갖고 있으면 이게 뭐 한 거야, 뭐 바꾼 거야? 당연히 이제 반발이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법무부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는 뭐 법조 기자들 출신부터 아니면 법조인부터 너무나 익숙한 70년 체제거든요. 예. 이른바 무슨 뭐 이렇게 뭐 87년 체제처럼 아마 이제 이건 70년 체제라서 사실은 그 틀 안에서 계속 좀 고민하다 보면은 정말 다른 안들은 정말 하면 안 된다처럼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적인 토론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안을 갖다 지금 뭘 갖다 제가 손들기는 어려운데 다만 하나 약간 불안해지는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이 딱 이제 나오니까 과거 검찰 개혁에 반대하던 검찰 출신 법조인들이 정성호안 찬성한다라고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른바 검찰주의자들이. 불안감이 있다는 저는 거죠. 그래서 딴 건물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갑자기 동의하고 나선 거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게 결국에 수사 개시권만 삭제를 하고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 권한을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재 형사소송법에 196조인데 수사를 검사가 한다는 조항 자체가 존재하는 거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냥 두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이라는 말로 그걸 바꿔서 개시권만 삭제하고 수사권 자체를 검찰이 보유하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러니까 보완 수사로 모든 걸 다 바꿀 수
수도 있는 거예요. 바꿀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사소송법 196조 그 수사 권한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다른 안은 이 개혁안이라고 부르기가 좀 약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왜냐하면 저 수사권 조정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제 주요 사건들 중에 몇 가지만 검찰이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시행령으로. 등 넣었다. 등. 그 등을 해석해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금 말씀하신 이 정성호 장관 관련된 이야기도 보안 수사라고 해서 뭐 보안의 포인트를 찍는 게 아니라 수사에다 포인트 찍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거는 사실은 역사적 의미가 사실 있는 거예요. 예. 좀 전에 얘기했지만 결국 법무부에서 또 검찰에 검사의 지위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검사는 또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외청의 일개 공무원인데 뭔가 아주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고 그걸 나라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예. 된 거고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다시 법무부에 돌려놓는다? 그럼 문제가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쉬운 게 딱 하나가 사실은 이제 되다 보니 자꾸 이걸 어디에 놓고 뭘 빼고 이것만 됐는데 보안 수사의 어떤 그 최종적인 어떤 수사에 대한 마무리나 통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쪽에 그 기능을 주느냐가 사실 논의가 좀 더 있을 건 필요하긴 해요. 그게 어쨌든 국민기본권과 관련된 문제고 여러 가지인데 너무 이제 그 기존의 전 민주당 안이나 이쪽 논의의 흐름이 지금 요 부분만 돼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은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에 대한 뭐 어떤 제도적 통제 방안이나 사후 감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균형 있게 같이 나와주면 좋거든요. 그 기능을 뭐 행안부에 둘 수도 있는 거고요. 법무부에는 못 두겠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균형 있게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금 거의 뭐 공론화된 적이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검사 인력 풀 자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김학의 출금 자체를 범죄라고 했던 분이 고검장으로 가시고 정말 그냥 그 풀에서 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하나 있는데 빨리 가셔야 되지만 요것만 제가 한 1분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뭐 말하다가 40분 되면 그냥 쓱 나가세요. 그 뭐 저희는 안 잡아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 게 있는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 거는 수사 권한을 헌법이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예. 수사를 통제한다라는 거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이 일단 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법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과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미래를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현행 헌법 110조에는 사형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군사법원에서 사형이 이루어질 때 단심제로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은 사형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사형제를 옹호하는 헌법이냐. 이거를 옹호하는 헌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게 네. 극복이 다 됐어요. 이미 헌법학계에서는 헌법에 사형이란 단어가 존재하지만 이건 과거에 사형이 있을 때 사형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반성적 의미의 단어이지 사형이란 단어가 사형을 의미하는 것, 사형 제도를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게 아니다. 예. 검찰이란 제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87년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검찰총장,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때는 검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자체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조항과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게 정부 조직상 반드시 검찰을 두어야 유지시켜야 되는, 한다라는 논리적 귀결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논리는 극복이 되었다라는 거는 잠깐 보면은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장동혁 당 대표가 선출된 이유 중에 하나가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쪽도 받아 안는다. 거기까지는 네. 괜찮은데 가장 오늘 보니까 당내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한동훈이 뭐 차악이라도 그냥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거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박준 변호사가 많이 초조해하니까 그냥 여기서 인사드리고 빠지시고요. 저희가 좀 짧게 한 이야기 좀 더 나누죠. 예. 죄송합니다. 먼저 예. 안녕하세요. 사람이 드나드는 게 정확해야 되니까. 저희는 나중에 그 지붕 뚫고 하이킥 이런 거 녹화 방송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저 인사하고 가요. 예.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예. MBC 하이킥 나온다니까 많이들 아, 응원해 그럼 주시고요. 카페 뭐 나와야 되나? 자, 그럼 저 이야기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나 김문수 차악이지만 김문수 지지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는 순간 김문수는 떨어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다시 얘기 들어가 검찰 개혁안을 갖다 검찰 출신 검찰주의자들이 정성호 장관 안 보니까 저거면 우린 동의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순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만약에 정말 그걸 자기들이 원한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못 참는 거죠. 너무나 저 정도면은 아직 검찰이라는 우리 조직을 좀 더 가져갈 수 있겠네. 우리 권한을 좀 살려갈 수 있겠네. 이 부분을 너무나 기뻐서 못 참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원하면은 좀
입을 닫고 있으셔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이름이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정성호 장관도 지금 입장을 내고는 있습니다. 페이스북 보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사 기소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중수청이 신설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 권한의 오남용을 막으며 또 민주적 통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다. 사실은 이게 숙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장관의 저는 그 딱 워딩 자체로 나온 건 저는 동의해요. 정말 다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고 어느 하나 빠질 이유가 없는 말들입니다. 다만 이걸 갖다 이제 실제 구현을 할 때 법으로 구현을 하고 실제 수사에서 돌아갈 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했을 때는 앞에 우리가 대화 나눴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검찰 권한의 어떤 유지라든지 뭐 다시 부활이라든지 이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정성호 장관의 어떤 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 동의를 하면서도 우려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것은 법무부 들어가서 이제 검찰의 논리에 약간 포획된 거니 아니실까라는. 근데 뭐 워낙 뭐 의정 활동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뭐 여러 판단이 있겠지만 사실 또 실제 들어가서 어떤 검찰이 만들어낸 페이퍼나 이런 것들에 보면은 약간 녹아내리는 게 있거든요. 이 검사들 페이퍼 대단해 하면서 이제 보면 된 게 있는데 좀 그 논리에 대해서 조금 약간 외부의 시각을 좀 더 좀 귀를 여시고 한번 더 좀 들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법조인이 되고 나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판사, 검사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그 신뢰, 스스로의 신뢰도가 굉장히 엄청나요. 네, 검사들은 자신들의 조직이 가장 유능하고 정의로운 조직이라는 판단. 판사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조직에 대한 믿음. 그런데 우리가 재판도 사실 엉터리 재판이 있을 수가 있고 검사도 지금까지 엉터리 기소들이 존재를 해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검사 한 개인의 문제로 우리가 이걸 치환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 판사가 나쁜 사람, 이 검사가 나쁜 사람. 근데 정말 멋진 재판이 이루어졌고 정말 멋진 어떤 그 억울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정말 억울한 거를 검사님 잘 만나서 검사님이 무려 저를 3번씩 부르더라고요. 3번씩 단독 한 다음에 결국 제가 생각하는 만큼 억울함이 해소됐다.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예. 그럼 그게 검찰의 어떤 능력으로 포장되는 기사들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게 보면 사건 하나하나를 놓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제도가 바뀌든지 간에 제도가 잘못 바뀌어서 이렇게 문제가 잘못 해결되고 있다는 기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제도가 완벽하게 어떤 사건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예. 네. 기존의 제도의 설계와 관련돼서 이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런 어떤 한 개인 특별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보안 수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다 기존의 어떤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특히 법조인들은 신뢰가 많거든요. 예. 네, 하는 건데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요. 뭐 제도가 어떻든 간에 검사 개개인들이 다 다르게 바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또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걸 또 어떤 식으로 활용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좀 권한이 독점됐다라는 부분을 나누려고 하니까 나눠서 저쪽에 주면 저쪽에 또 그 권한이 생길 것 아니냐, 이 걱정하는 것이고,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걱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제도로 만들고 이게 또 자리 잡고 그러면 또 그 안에서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이용해서 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도 한 몫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공부하고 검사가 된 사람들은 아닌데 그래도 검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법에 대한 능력, 뭐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은 이미 검증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경찰은 사실 그런 게 떨어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더라도.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경찰이 굉장히 많은 법조인들을 현재 채용을 하고 있었고, 이런 능력과 관련돼서도 이런 것들을 과거에 경찰은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해야 될 만큼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이 편견을 벗어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정말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건 또 깨졌다고 보기. 저는 이미 경찰도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이야기는 뭐 저희가 이제 토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제 제도가 정해지는 어떤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국회 상황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제1야당이 이 국회 안에서 지금 뭐 속보 나오는 거 보면
예결위 포함해서 모든 상임위 보이콧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인권위원 부결 때문에 지금 예,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인권위 부결 일부러 던진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부결 되려고. 그걸 빌미로 또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정치 투쟁의 어떤 요소로 쓰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이 이후의 상황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검찰 개혁 이슈라든지 뭐 여러 이슈들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들 계속 밀릴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마치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1대1 여야 대결 구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나오는 멘트들 보면. 근데 약간 좀 안쓰러운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제1야당이거든요. 사실은 여야 1대1 구도로 어떤 집권 여당과의 대결을 할 때 야당이 할 수 있을 때는 둘 다 150석이 안 되거나 간당간당하거나 예. 나의 도움이 없으면 네가 뭘 해. 사실 이런 구도 좀 힘의 균형이라는 게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는 당일 때 서로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은 민주당이 아유 너 없어도 돼라고 그러니까 해버리면 의석수로 예.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요 법안 처리 이런 것들이 그게 뭐 옳다가 아니라 안타까운 정치 현실이죠. 다만 그래도 되는 상황인데 마치 아직도 자기네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인권위원 이거 부결됐다고 딴 걸 다 보이콧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또 냈습니다. 그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반대 아니면 이제 제도적인 그 시스템 안에서의 어떤 뭐 말씀하신 그 상임위 보이콧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국힘 단위에서 하나 둘씩 이제 나옵니다. 새로운 당대표 나오고 다음 날인데 바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치 일선에 대한 혼란함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저희가 전해드려야 될 뉴스들도 더 많아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시간 조금 그러면 저 인권에 대해서 아까 준비했던 멘트를 하나 못한 게 있는데 하나만 해도 될까요?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저는 퇴근 언제 합니까? 네. 저녁 일정 없다고. 예, 좋습니다. 짧게 인권위 멘트 하나만 할게요. 지금 국힘에서 이제 인권위원을 추천하면서 계속 법률가들을 추천을 해요. 그러면서 법률가들을 추천하면서 마치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원하는 인권위원회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포장을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내면 그 분이 했던 경력 이런 것들을 보면 인권과 이제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인권위원회가 너무 법률가들이 많아요. 저도 법률가지만 이 법률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도 그런 또 편견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뭐 요새 우리나라 뭐만 하면 다 변호사들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법률가 중심으로 그렇죠. 추천을 하고 그런 우리가 자격 있는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왜 너희들이 이걸 부결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사실은. 동의합니다. 네네.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보면 당이 국민의힘 아까 전에 우리 처음 주제부터 했던 거 보면 복음주의 세력부터 뭔가 극우 세력부터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당은 어떤 사회 여러 이해관계나 이런 걸 갖다 당이 수렴을 해서 그걸 갖다 갈등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다음에 그걸 갖다 어떤 법안이든 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정당일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나 그 포섭이 된 게 각각의 인재 추천 구조나 이 구조가 그런 쪽 극우 보수 뭐 전환길 세력 이런 쪽에 다 포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화물숭배신앙도 이제 국힘 안으로 그게 이제 광범위하게 들어온 것이고 당원들 세력 자체가 그런 적이 때 뭐 다 포섭이 됐기 때문에 추천되는 인재풀 자체가 맞아요. 이게 옛날 문제은행 있듯이 문제적 인물은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천되는 인사풀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자면 글쎄요. 그 계속해서 믿었던 게 미국 그리고 트황상이라면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도 좌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앞으로는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정치 행보들을 하게 될지 답답하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의 뉴스는 아시다시피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 진행 중인데 아마 내일 저희가 방송할 때쯤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예, 이 관련된 뉴스도 그때는 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이 압수수색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그동안 막혔던 부분이 있었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재청구할 것을 또 특검에서 검토한다라는 내용들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아쉬운 게 다 수사는 잘하고 계시지만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순서가 좀 잘못됐다. 권성동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지렛대나 명분 삼아서 어쨌든 정당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당 먼저 들어가면서 약간 순서가 꼬였다라고 조금 수사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지금 인권위 부결 이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모든 그 상임위 보이콧한다는 얘기와 동시에 그 신동욱 의원이 이번에 최고위원 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축하난을 보냈나 봐요. 야당목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대해서 이 축하난을 거절한다라는 또 입장을 냈네요. 예. 아무튼 뭐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못 먹는 거라서 그런가 봐요. 오늘 못한 뉴스들은 저희가 또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죠. 뉴스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김남일 기자, 김정환 변호사하고도 함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